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금양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증권 신고서, 지분증권 그 신고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유상증자 참여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금양 주주분들이 조금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 되게 민감하세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들, 모든 그 투자 산업과 기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채널에서는 그냥 긍정적인 분석만 드리고, 또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제 조율을 해서 드리는데, 약간의 이제 단점, 리스크 관련 부분들을 좀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되게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핵심 투자 위험 알림문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건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서비스가 정말 좋은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금양에 대해서 수많은 영상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 문서 오늘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제 금양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렸지만 오늘 이 정보 또한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위험도가 명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양은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2027년 이후까지 최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상하는 2025년도 연초 1분기에 주가가 있어요. 제가 예상하는 정말 진짜 아주 집요하게 분석을 한 그 금액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신청은 여러분들 영상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면 되고, 금양뿐만 아니라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해외 주식 모든 부분 이제 통틀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투자하실 분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맹신하고 또 2차전지에만 투자를 난 해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입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워낙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시니까 같이 가실 분들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낮아질 때 저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물량을 확보 하실 분들은 그렇게 또 진행을 해서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다 이 내용들 쭉 보면은 저희가 아카데미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가족방에서도 가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쭉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시경제를 보면, 이 내용을 보면은 금양이 주력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발포제, 그 다음에 뭐 판매였죠. 발포제는 아시겠지만 뭐 나이키 운동화, 층간 뭐 방음제, 여러 산업에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 케미컬한 제품이에요. 화학 제품인데 이 산업들은 경기의 변동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국내 경장 성장률이나 환율과 같은 그런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융 사업이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발포제 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것도 이제 뭐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제 뭐 자동차, 뭐 건설, 신발, 이 내구 소비재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소비재는 필수재가 아니라 경기에 영향을 받는, 필수로 우리가 사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은 필수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전방 산업의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발포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했듯이 다양한 그 응용처가 존재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부진해지면 속도가 둔화되고 뭐 매출이 낮아질 수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대충 아실만한 거는 다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쭉쭉 이제 내려보면 뭐 국제 유가 변동의 위험 다 알고 있죠. 환율 변동의 위험,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자,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과 둔화의 위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략적은 알고 있는데,
2023년에 전년 대비 41.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2차전지 시장이. 2차전지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 22년도에 보면은 630기가와트 하워. 그 다음에 2023년에 890기가와트 하워로 증가를 했고, 특히 전기차 시장이 주도를 하면서 38.5%까지 이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가 2차전지 전체 출하량의 79.2%를 차지할 정도로 이 산업은 전기차 수요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이제 점차 늘어나겠지만,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쓰일 때가 점점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보면 긍정적인 내용인데, 윗부분은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이제 2차전지 시장이 지금 같은 그 속도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먼저 2차전지 수요는 ESS, 전기차, 뭐 IT 기기, 다양한 전방 시장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만에 하나 이 전방 산업의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된다면 2차전지 시장 역시 자연스럽게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팩트죠, 여기서. 더욱이 최근에는 뭐 전기차 캐즘,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런 하락, 뭐 유럽에서 이제 하락되고 미국에서는 조금 증가되고 있다고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뭐 경쟁 심화 같은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 업계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책들이 또 한술 더 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체들이 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또 인하를 하고 수익성이 앞으로 더 저하될 가능성도 있어요. 전고체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후반에 나오는데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부분에 따라서 2차전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성장성 둔화가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그거를 분석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2차전지의 안정성에 대한 또 우려가 있죠. ESS에 발생한 그런 화재들, 인천 청라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벤츠 EQS 모델부터 시작해갖고 뭐 2차전지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뭐 벤츠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또 중고차 가격도 엄청 떨어졌고, 길 가다가 벤츠 EQS 모델만 보면은 그 생각부터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방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터지면 전기차랑 ESS에 대한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변화도 큰 변수인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현재 뭐 전기차랑 ESS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산업 성장에 중요한 그 역할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뭐 크게 표출되는 건 아직 없어요. 그 개발 단계니까. 그래서 정책이 변동하거나 혹여나 축소가 된다면 시장의 성장이 또 둔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런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크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떤 뭐 오늘도 그 커뮤니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한경에서 나온 그런 기사들 있는 그대로예요. 그 불공정 공시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뭐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그 관련 그 광산 매출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까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팩트거든요. 사실 90% 이상의 예측이 빗나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전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 영상에서는 7월달 늦어도 8월달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연이 될 것이라든지 뭐 홈페이지 공지로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뭐 하라는 식의 이제 기사가 또 나온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고. 자, 다음 이제 보시면 전기차 시장인데 이게 수요의 핵심이에요. 지금 금양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주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장 속도와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확인을 하세요. 상황이 진짜 이렇다는 것을. 자, 2022년도에 경기 이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급성장을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1,406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고 전년 대비 33% 성장을 기록을 했어요. 이 수치가 급속한 확산을 보여줬고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차는 무조건 필요하죠. 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가 필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와요. 저도 이렇게 밖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전기차가 얼만큼 있는지 항상 봅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예상대로만 우리 예상대로만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첫 번째로 글로벌 경기 둔화, 그 다음에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론 이제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비컷 그 파월 관련해서 0.5% 추가 인하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이제 필수 소비재가 아닌 부분에 대한 그런 자동차,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자동차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예,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이 좀 큰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완성차 OEM들이 이런 지금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실제로 다 조정을 했잖아요. 그쵸? 실제로 다 조정을 했고 재고 운영을 지금 실제로 또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게 이제 금양이 전기차용 2차 전지를 통해서 기대하는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지금 리스크를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발생을 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에 또 다른 그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수소예요. 수소. 지금 수소차가 지금 인프라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 비용이 엄청나다고 해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보다 매력이 떨어지는데 뭐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또 진행이 된다면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수소차가 전기차를 대신해서 친환경차 대세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예. 또 우리 금양처럼 수소 이 전기차 수소 또 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금양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수소차가 전기차를 대체하는 날이 오면 또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수요 감소로 이어져서 금양의 영업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뭐 상당히 길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저희 지금 2027년까지 보고 지금 투자를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ESS 같은 경우에도 뭐 안정성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부각될 경우에는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뭐 크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ESS는 뭐 지금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뭐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이제 세계 각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렇고 IT 기기, 소형 애플리케이션 시장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전지 공급할 계획인데 해당 시장의 정체 또는 수요 감소, 신규 애플리케이션 보급 및 확대 정체는 당사의 매출, 향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배터리 폼팩터 형태 관련 경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원통형, 그리고 파우치형, 각형으로 나뉘고 각 그 폼팩터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죠. 금양이 이제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 2170형 배터리 개발에 집중을 해왔고 2023년 10월에는 그 2170 전기차용 해당 용량 개발을 또 OH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기장군에 이제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를 결정을 해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정주식 전무님한테도 실제로 들은 얘기지만 지금 뭐 재고가 쌓이고 있어서 그 기업들에 우리가 내놓으라는 배터리사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많이 퍼졌다는 것이죠. 특정 폼팩터의 시정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다른 폼팩터를 생산하는 뒤늦게 이제 들어오는 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또 다른 원통형 배터리 뒤늦게 들어온 원통형 배터리 기업들 또 뒤처질 수가 있고 또 제각각 서로 다른 그 경쟁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뭐 파우치형이나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이 또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이러한 폼팩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통형 배터리를 저는 이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원통형 배터리 앞으로 크게 다들 또 러브콜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지 뭐 재료 산업 내 경쟁 이거는 뭐 지금 2000지 4대 소재가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음극재 이렇게 있는데 양극재는 전체 소재 시장 중에서 68.5%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현재 금양의 그 관계 회사 SM랩이 양극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점차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업체 진입으로 인한 경쟁 뭐 이런 부분 차세대 전고체 전지 개발 및 차세대 전지 추진에 따른 그 기존 리튬 이온 전지의 매출 하락 그 위험.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삼성도 그렇고 SK온부터 시작해서 LG부터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경쟁 개발이 가장 그 뜨거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보다 안전성, 뭐 에너지 밀도, 수명에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고, 뭐 특히 이제 고온 안정성과 폭발 위험 감소, 전기차 그다음에 ESS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오늘 또 커뮤니티에서 관련 뉴스도 또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주 스페셜티 케미컬 황화리튬 관련해서 또 뭐 소식이 또 나와서 아무튼 현재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연구 개발을 지금 실제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 뭐 말로는 4년에서 6년 내에 상용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죠. 정확하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전지가 만약에 예상보다 빠르게 상용화가 되면 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엄청난 미래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고체 전지가 전기차와 같은 전방 산업에 채택이 되면 추후에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더 덥네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인지하는 게 낫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FP 배터리의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배터리 시장 확대 전망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NCMA 양극재를 사용한 469 원통 배터리 개발을 금양이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와의 경쟁이 금양의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 각국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뭐 이런 부분들 있고 뭐 지원 예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또 대선 남아있죠. 11월 달에 대선 끝나잖아요. 11월 5일이었나요? 오늘 아카데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그런 리스크. 자, 2차전지 산업 내 밸류체인 내재화에 관련 위험,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에 따른 위험. 뭐
최근에 폭스바겐, 볼보에 관련해서 지금 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지금 뭐 변형을 주고 있죠. 예, 배터리 내재화가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우에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최근에 배터리 스스로 이제 제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금양 입장에서는 뭐 다른 그런 구도를 또 짜야 되겠죠. 예, 협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배터리 업체 소재 내재화에 따른 또 위험도 있고, 예, 대체재 출현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수소차, 그 다음에 전구체, 전지. 예, 당사는 도래할 수소 경제 시대 준비를 위해서 정밀화학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관련된 위험, 이런 부분들, 리튬이온 전지 화재 관련 위험,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2차 전지 공급 과잉 위험, 이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차 전지 가격 하락 위험, 그쵸? 공급 과잉 상태가 되어서 지금 재고가 남는다고 얘기를 또 했었고, 해외 자원 그 개발 관련 이 문제, 예. 뭐 이 문제는 제가 문제가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해당 부분 좀 기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 뭐 몽골 관련해서는 이 매출이 95%가 넘어가게 이제 차이가 나면서 예상 매출이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콩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리스크가 아예 제로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정치적 또 안정성이 그쪽에 뭐 높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 상황, 그래서 그런 정치적 리스크까지도 또 고려를 해서 현재 정부의 그런 규제 변화 앞으로 이제 크게 이제 길게 봐야 되잖아요. 콩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정책에 따라서 사업이 조정이 되거나 뭐 어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지 법인 기술진들과 협력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물론 하고 있겠지만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사업 실패로 인해서 이거 명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계속 갈 거지만, 우리가 확신이 쓰고 우리가 미래가 보이면 여러분들 어차피 길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기사 하나에 흔들리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저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의 적정가, 저점이 왔다 생각했을 때 그때 수량을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방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관점을 좀 넓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폭넓게 잡고 한 곳에만 투자를 하지 말고 이 여러 가지 이 분산 투자를 진행을 해서 좀 마음 편하게 좀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이 아카데미에서도 참 정말 크게 지금 자산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재무적 그 부담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런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 된다. 장기적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 오류 관련 위험, 네, 재무제표 오류 관련 위험도 있고,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 2022년도에 재무제표에 대해 그 3일 회계법인 요청으로 인해서 2024년 3월 13일날 제작성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 금양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2022년, 23년 각각 그 3일회계법, 안경회계법인, 3일회계법인 이 금양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비적전 의견을 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수익인식이랑 쉽게 말해서 거래처 관리에서 중요한 통제 절차가 미비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이제 내부 통제 문제가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추후에 제재 사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 계속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봐야 되는 것이고 2차 전지 신규 사업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 지금 뭐 자금 문제예요. 예. 추가적인 자금 도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투자자께서는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초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지출 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파일럿 샘플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총 투자비가 1조 3천억이잖아요.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이 자금이 이제 토지 건물 구입, 뭐 설비 설치 기계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되죠. 현재까지 5천 얼마죠? 5,766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자금 집행이 됐고 남은 투자 금액이 이번 유상증자 담보대출을 통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블락딜까지 이제 진행을 해요. 예, 그래서 하는데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도 유념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000지 사업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뭐 그런 내용. 예, 뭐 말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예, 일단은 그런 부분이죠. 뭐 2000지 매출 갖고는 뭐 할 말이 없죠, 아직은. 그나마 발생한 매출이 대부분 파일럿 샘플 물량에서 나온 것이고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더욱이 수주 계약 체결 시기와 수율 확보 시기 이런 부분 중요한 사항들은 현재로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사실상 저는 27년 보고 있는데 아무튼 금양이 예상한 2000지 사업의 성과가 계획보다 또 늦어지거나 미미한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신규 사업의 높은 불확실성 위험, 뭐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재무 건전성. 예. 2021년 부채 비율이 168.2%, 2024년 지금 뭐 반기 기준 430.4%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아시겠지만 시설투자랑 타법인증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 증가 때문이고 총 차입금이 2021년도 말 기준에서 1,388억, 2024년 반기 말 기준 6,268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 차입금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양의 신규 사업이 만약에 이제 부진을 하거나 금융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면 금양이 큰 유동성의 위험에 직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입금의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재무 구조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얘기 다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얘기인데 여기서 다 지금 있어요. 예. 매출 채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예. 금양 1년 이상 그 미회수된 매출 채권에 대해서 100%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있다. 부도 경험이 있는 고객 그룹을 별도로 관리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처의 그 재무 상태나 뭐 외부 요인에 대한 그런 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거래처의 지급 능력이 저하될 경우에 대손 상각비를 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재고자산 진부화의 위험. 2023년에 그 복림 물류창고 화재로 재고자산 좀 감소된 부분 있고 유무형 설비 투자 관련 위험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현금 흐름 유동성 관련 위험 다 이제 리스크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전환사채 잦은 자기주식 처분 특수관계 대상 차입 관련 위험 그 SM랩 이 이제 기업 가치 하락에 대한 그 얘기가 있는데 지금 SM랩이 한국투자증권이랑 어딥니까? NH투자증권 주관사로 해갖고 2024년 10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쵸?
기업 공개 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4년 4월 18일에 예비 심사 그 청구서를 제출을 하고 한국거래소 심사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 아직 상장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그쵸? IPO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상장 여부에 따라 금연과 또 투자자들한테 미치는 그런 그 영향이 엄청 다를 수가 있어요. IPO가 성공할 경우에는 SM랩 자금 조달 능력이 강화가 돼서 공장 증설 함께 사업 확장, 그 다음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긍정적인 얘기고, 또 이제 상장이 돼도 상장 후에 주가 변동성이 또 뭐 있다 이 얘기까지 합니다. 뭐 엄청난 미래를 또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은 리스크가 또 있다 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의 업황의 악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체, 중국의 뭐 배터리 공급 과잉 이런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SM의 주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여러분들. 상장이 실패할 경우, 상장이 실패하면은 금양과 SM랩 모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공개 실패는 SM랩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확보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3공장 증설을 삼아 그 뒤에 또 추가 사업 확장 4공장 뭐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해질 수가 있어요. 큰일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 SM랩으로부터 금양이 원활한 그 양극재를 공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금양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도 부정적인 그런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연구 개발 실패 위험, 뭐 여러 가지 품질 관련의 위험. 품질은 당연히 좋아야죠. 노동쟁, 뭐 최대주주 주식담보 대출 관련 위험, 뭐 이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관상 과도한 전환 사채. 지금 유광지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그 리스크 얘기가 나와 있는데 2067만 얼마입니까? 2067만 6,103주 중에 30.1%인 그 623만 주 이거를 대구은행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했죠. 이게 이제 전체 기발행 주식수의 10.7%에 해당해요. 만약에 금양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추가 담보를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추가 담보 제공이 또 어려우면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해서 최대주주 주식이 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이제 최대주주 지분율을 취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하락을 하면 금양은 적대적 그 인수합병 M&A 시도 뭐부터 시작해서 외부 세력의 이제 뭐 경영권 취득 시도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경영권 안정성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거를 다 여기에 다 담았는데 이거 갑자기 금양에서 이거를 내놓은 이유가 아마 거래소에서 요청을 했겠죠? 이런 게 필요해요. 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한 번씩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주주와 미배정 관한 사항 이것도 뭐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유상증자 참여 여부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다. 자,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데 류강지 회장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금양 지분 지금 35.6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 유상증자에 100% 청약 참여를 예정을 했습니다. 예정을 하면서 지분율이 35.62%가 되죠. 근데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제
보유 주식 457만 4,899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5.62%에서 27.74%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유상증자에 100% 참여할 경우에도 지분율은 29.05%로 하락을 해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하락을 하면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뭐 경영권 취득 시도에 대한 그런 위험이 커질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특히 류광지 회장 주식이 이제 30.1%를 담보로 제공한 상황에서 금양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 추가 담보 제공이나 반대 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경영권 안정성을 더욱더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권의 불안정성이 금양의 장기적인 발전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유상증자의 발행 예정인 주식수는 1156만 그 주죠. 금양의 총 발행 주식수 대비 19.91%입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발행된 신주가 이 보호예수되지 않기 때문에 신주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 출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로 인해서 금양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여기 다 있어요. 네? 여기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말을 했던 것도 있지만, 주가 하락 위험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카데미에서 또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하고 잘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한쪽에 맹신이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들어오지 마십시오. 딱 중립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산 증대를 하실 분들만 입장을 신청을 하세요. 입장 간단한 인증. 지금 뭐 막 엄청 많은 분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투표 진행하고 있는데 유상증자 관련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번 유상증자가 또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청약 미달 시에는 실권주를 대표 주관 회사 그리고 인수 회사가 인수하게 되죠.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제 실권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을 해서 자금 조달 규모가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권주 인수 시 인수된 주식의 가격이 기존 청약자들보다 만약에 몇 퍼센트였죠? 20%였죠. 20% 여기 나와 있죠. 20% 이상 낮아지는 결과를 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주관 회사 그다음에 인수 회사가 빠르게 주식 처분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인수된 주식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가 되지 않아도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남아있어서 금양 주가의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권주 인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수료, 자금 조달 축소 문제가 금양의 재무 상태랑 자금 계획에 추가적인 부담을 또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유상증자에 따른 그 최대 주주 지분율 하락과 신주 물량 출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하락 그 위험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금양이 성장을 하겠지만, 그리고 또 특히 블록딜로 인한 그 최대 주주의 지분율 감소, 감소, 뭐 얘기 나오는 경영권 불안정성 여기서 어필을 하는, 그 다음에 실권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주가 변동성,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한 투자를 잘 진행을 해서 저점을 잘 여러분들이 찾아서 수량을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금양에서도 지금 소식이 나왔어요. 이 신주 배정 기준일, 신주 발행 공고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통하고 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제가 이거
그 한 주당 배정 비율 계산하는 거 지금 커뮤니티에서 한번 해드렸는데 바뀐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진행을 또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800주를 보유를 하고 있다면 본인이 800주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배정받을 신주가 159.65주가 나와요. 800주 곱하기 0.19 뭐 이렇게 해갖고 159.65주. 근데 소수점 이하가 절사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커뮤니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59주 배정을 받는 겁니다. 참여시 필요 자금으로 이제 뭐 예정 발행가가 38,950원이었나요? 그쵸? 38,950원. 그래서 38,950원을 159주를 곱하면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20만 원 정도. 예, 계산.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구주주 청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12월 2일과 12월 3일 날 진행되는 거였는데 변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22일) 구주주 청약은 2024년 12월 2일과 12월 3일 진행,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2024년 12월 5일에서 6일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서 추가 청약도 할 수가 있고요. 배정받은 그 신주 한 주당 0.2주만큼 추가 청약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고려를 해서 추가 청약도 또 뭐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커뮤니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유상증자 참여 의사 지금 설문을 하고 있는데 60% 이상이 회사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보고 유상증자 참여하겠다. 그 다음에 26% 이상이 더 많은 정보나 회사의 향후 전략을 남은 기간 동안 보고 신중히 고민 중이다. 26%. 그리고 11% 이상이 현재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투표 지금 저희 커뮤니티 3분의 1 정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아직 한 500명 정도밖에 투표를 진행을 안 하셨어요. 예. 아무튼 유상증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유는 드림 팩토리 프로젝트 그 다음에 새로운 생산 라인 구축에 활용된 그 자본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생산 역량 증대 이런 것들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추후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나노테크 에너지와 물론 진행하는 거. 그래서 주식의 가치가 단기적으로는 이 희석될 수가 있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는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저점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저도 뭐 100%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아무튼 그리고 26% 이상의 참여를 고려 중인 투자자들은 일단은 유상증자 발표의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증자 후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안 좋은 이슈가 또 달라붙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광산 관련해서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산 관련해서 또 안 좋은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또 영향을 끼칠 거예요. 예. 뭐 아무튼 주식의 가치는 결국 회사의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단기적인 그 가격 변동에 잘 여러분들이 잡으신다면 장기적인 가치 성장을 더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미래 계획,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금양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힘들게 피 같은 이런 자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화를 해낼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주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10%가 넘어가는데 나름 이유가 있죠. 이것도. 예. 그리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참여하지 않고 시장에서 금양 주가가 조정되는 시점을 기다리면서 더 낮은 가격의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절대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참여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금양을 바라보는 건 똑같다면, 금양의 미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향후에 적절한 시점에서 다시 또 포지션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기회를 탐색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팩트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유상증자고 뭐고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예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갖고 해외 주식, 뭐 국내 주식, 자산을 분산해서 리스크를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에서 맹신은 미친 짓이고요. 예.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냉정한 분석과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고.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 또 쉬는 날이죠. 네, 내일 10월 1일이네요. 내일 또 장도 안 서죠. 국군의 날로 쉬는데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많은 신청해 주시고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는 여러분들 영상 고정 댓글에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네,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got me breathing underwater. Baby, when you're around, oh, I can do anything. It's like you gave me superpowers.